안녕하십니까. 중3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기대가 감동으로 변하는 우성고등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오셨을 거예요. 또 알아보려고 오시고 또 뭐 이제 정하겠죠. 좀 있으면은 또 아마 관련해서 오셨고요. 예전에는 뭐 안양권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기숙사 때문에. 근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의왕시에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의왕에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준비된 인재들과 또 이제 성장해야 될 인재들을 저희가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작업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그래서 또 알아보시라고 오신 우리 중3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께 우성가족 대표로서 감사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존경, 우정이 꼽히는 행복의 첫걸음 우성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어머니들이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으로. 한 10년 땡겨졌죠. 코로나 이후로. 그래서 우성고등학교도 거기에 발맞춰 가고 있고요.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개별 맞춤화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한 거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강제 폐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만든 특성화는 과학 특성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주도 특성화학교라고 스스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습이 좀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각 학습자의 다양한 개별적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 요구에 기반한 에듀테크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미래교육입니다. 우성고등학교도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습 격차 심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불철주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주도를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과를 실제로 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과 집단 역량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다 아시죠? 집단 역량이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월드컵도 보셨지만 뭐 좋은 성과 못 내잖아요. 개인만 잘한다고 되지 않죠. 손흥민 하나 데려온다고 우리 우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단 역량으로 우리가 강화를 해서 우성고등학교 때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할 예정입니다. 본교는 합리중용이라는 권학 이념 아래 학교장 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이게 학교장 비전입니다. 이런 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토대로 해서요. 학부모에게는 기쁨 주고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교육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성고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업 향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교육 하나, 또 하나는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아주 강화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중앙연간에 교권 확립의 해라는 것을 교권이 최초 일어나기 전부터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교권에 침해를 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 사례도 개교 이래로 처음으로 있었고 실제로 소외초하고 전부터도 그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 교권이 살아야 아이들 교육이 살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어머님들 시대처럼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옥박 지르면 말도 못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권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가족적인 분야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 하고 있고요. 이런 입시교육과 인성교육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기숙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은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은 거기다 더 붙여서 인성교육과 나머지 학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학습 격차를 많이 줄이기 위해서. 저 우성고등학교는 입시 실적이요.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요. 정시 70%고요. 수시 30%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가 살아야지 수시가 살 수 있다라는 거에 최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의고사나 연합고사에서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요기하면 내신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이 치일 텐데 전학 가는 학생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정시 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70% 이상이 정시로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 70% 정도가 수도권 및 서울로 진학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 부장님이 발표를 하시면 실제로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본교는 자기 주도 특성화 학교이고요. 관리형 학교입니다.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도 공립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기숙사고요. 이 학생들은 자유는 없습니다. 자율권은 있는데 공부량이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의왕시에는 4개 아시다시피 기숙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성고등학교는 스스로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102명의 학생이 정원이 꽉 차 있는 거고 항상 나가도 또 채워질 인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기숙사고 그 다음에 있는 학급이 키움반, 체험반입니다. 체험반은 3학년을 위한 한 클래스 정도의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갖고. 그리고 키움반은 1, 2학년 학생들이 한 클래스 정도의 교실을 따라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재직한 이후에 이 건물, 합리강 건물입니다. 3층과 4층에 러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러닝센터가 바로 그 학생들을 위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공간입니다. 거기서는 아침 학습, EBP라고 합니다. Early Bird 프로젝트. 열심히 아침에 오는 학생이 좋은 성과가 얻는다. 이거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모의고사 1등급 올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학생들만 합니다. 아침에 선생님들이 관리를 해주시고요. 학습은 아이들끼리 멘토와 멘티가 돼서 서로 학습을 합니다. 과제는 선생님이 주고 또 AI도 동원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또 수업과 행사도 합니다. 수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는 점심학습도 합니다. 선택한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필고사 2주 전부터 2주간 통합교과서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우성고등학교는 모든 곳에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 자율학습이든 어디 행사든 간에 아이들끼리 하는 건 없습니다. 관리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야간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거기서도 합니다. 3층과 4층이 이 공간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형태는 좀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3층에서는 1, 2학년이 하고 4층에서는 3학년이 하고 그 다양성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따 가시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냥 공부만 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소그룹도 있고 수업도 소그룹 해야 되고 고교학점제 아이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각 실마다 전부 다 칠판도 있고 아이들 TV도 있고 자기들끼리 수업을 하고 자기들끼리 배우는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성고는 학생들의 행복 실현과 수시 스펙을 위해서 거기 아마 자료에 있으실 거예요. 우성 스마트 교육 생태계 활동이라고 아마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하는 모든 실제적인 활동입니다. 다 수시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프레드. 자세한 건 나눠드린 팜플렛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걸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고 저희는 명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학부모에게 학교 홍보뿐만이 아니라요. 매년 4회에 걸친 학년별로 실시하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부모 아카데미입니다. 이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 갖고 교육 정보, 또 입시 정보, 그다음에 진학 정보를 자세하게 학년별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자율균형 미래라는 큰 틀 아래 우리 교육공동체가 함께 미래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2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교육, 두 번째는 동반성장입니다. 동행교육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모든 학생. 그리고 동반성장은 가르치면서 배우는 겁니다. 가르치는 분도 성장하고 배우는 학생도 성장하고 동반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아까 얘기한 인성교육 차원에서 선생님들도 인성교육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기대가 감동을 변하는 명품 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설명회는 11월 1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못 오신 분들한테. 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성고등학교는 여기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요, 우성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우성고 홍보는요, 이후 여러 유능하신 우리 본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예정이니까 따뜻한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보다는 우성을 앞으로 더 사랑하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태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쪽에서 한 2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필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우성고를 사실 홍보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제가 가정하거나 꾸미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정말 있는 그대로의 우성고등학교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잘 보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우성고등학교가 다 잘 맞는 고등학교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꼭 우성고등학교에 오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우성고등학교의 설명을 들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고등학교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아보니까 거의 한 80%가 입시 결과랑 교육과정이랑 기숙사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앞에 우성고 입시 결과랑 수능에 나온 우성고 이 파트가 PPT 한 20장 정도 되는데 이 파트를 제가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뒷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긴 한데 우성고 입시 결과인데요. 보시면 작년 이제 고3 기준이라고 적어두긴 했지만 작년에 이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수생, 삼수생 학생들까지 포함이 된 자료이긴 한데 재학생들 자료는 전부 다 들어갔지만 재수생이나 삼수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정보가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좀 최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재수생이랑 삼수생들은 조금 포함된 자료이긴 합니다. 보시면 요즘은 학생들이 서울대 안 가고 다 의치한 학교 가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를 적어놨는데요. 의대가 무려 7명이죠. 7명. 서울대 3명이고 보시면 연세대 3명, 7명, 고려대 8명, 서강대 2명, 중앙대 13명 이렇게 보여지시는데 물론 여기 지금 수시는 6장 쓸 수 있고 정시도 3장 쓸 수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까지 다 포함한 자료이긴 해요. 그게 다 포함된 자료라고 해도 보시면 사실 뭐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캠퍼스도 다 포함된 자료이긴 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캠퍼스가 없는 대학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한양대, 뭐 성대, 뭐 중앙대, 서강대 이런 자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일반고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오는 고등학교가 제가 객관적으로 다른 학교들 다 비교해봐도 거의 없긴 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경희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희대는 뭐 서울, 수원이 뭐 분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경희대 12명이고 시립대 4명, 동국대 7명, 홍익대 8명. 지금 제가 두 번째 페이지까지 왔지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다들 이렇게 들어본 대학들이죠. 이런 대학들의 지금 제가 인원을 다 세보진 않았지만 여태까지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합격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딱 봐도 굉장히 좋은 대학교에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도 뭐 당국대 11명, 성진여대 1명, 가톨대 4명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대학들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꼭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중복 합격자 다 빼고 재수 삼수 다 빼고 그런 자료는 없냐라고 하는데 공개할 수 없고요. 제가 근데 그거에 준하는 정말 우성고등학교가 이 정도 아이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거에 준하는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대랑 서울대만 한번 제가 추려봤는데요. 저 물음표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통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물음표를 적어놨는데요. 보시면 서울대는 평균적으로 3명 조금 넘게 가는 것 같고요. 의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3명, 4명, 6명, 7명인데 아마 올해 고3 학생들과 재수 상수생들은 7명보다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우선고는 좀 특이한 게 의치안약수면 5개인데 의대 아니면 안 가더라고요. 치안약수는 한 명도 없고 의대만 전부 매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능에 강한 우선고인데 작년에는 제가 수시와 정시에 모두 강한 우선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정시 입시 결과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시에 강한 우선고라고 하려다가 정시에 강한 거라고 하기보단 수능에 강한 우선고라고 조금 바꿔봤는데 그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려면 입시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아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서 제가 대입의 기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입시 결과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3이 되면 9월에 수시를 지원하고요. 수시 전형이 다 끝난 다음에 12월 말쯤에 정시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제가 고3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고3 학부모님도 이 두 번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수시에 합격하게 되면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합격한 사실만으로 정시에는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에서 동국대에 합격했어요. 동국대 그냥 공대에 합격했는데 내가 갑자기 수능을 너무 잘 봐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갈 점수가 나왔는데 만약에 수시에서 동국대로 붙으면 정시에 지원도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한 사실만으로 우리가 정시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를 먼저 지원하고 정시를 나중에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는 내가 모의고사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 높게 지원해야 될까요? 낮게 지원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높게 지원해야겠죠. 요거를 감안하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우리 수능 점수는 우리가 지필평가를 보면 원점수가 나오지만 수능에서는 원점수를 바탕으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100분위를 산출하는데요. 제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등급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1등급이 좋은 거죠. 100분이랑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100분위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복잡하기 때문에 100분위만 설명을 드릴 건데 100분위 99%가 상위 1%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분위 98%가 상위 2%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등으로 넣어놓진 않고 땡땡 넣어놨는데 아주 똑같은 개념은 아니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뭐 입시 설명회처럼 계속 입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복 합격자 빼고 그 다음에 재수 삼수 뺀 자료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대학의 정시 합격자 100분이 70% 컷인데요. 70% 컷이 의미하는 건 10명이 합격했으면 7등으로 붙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완전 꼴등으로 붙은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커트라인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96%인데 96%면 상위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94%, 고려대학교가 95%인데 이게 뭐 100분위가 여기에서 높다라고 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계공학과 하나만 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100분위가 95 이상이면 서연고 정도 갈 수 있는 거 같네요. 그죠? 95 이상이면 100분위가 90 이상이면 중앙대, 이대, 제가 여기다가 깜빡하고 안 적어놨는데 경희대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95% 이상이면 스카이, 90% 이상이면 경희대 이상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100분위가 85 이상이면 국민대, 숭실대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 100분위가 80 이상이면 세종대, 당국대, 한양대, 에리카 이 정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제가 학생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가장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가 생각하는 대학의 마지노선이 어디냐를 물어보는데요. 학생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많이 대답하는 게 인서울이라고 해요. 근데 인서울은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대학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도 있거든요. 어떤 학생한테 인서울에 너가 생각하는 인서울이 어딘데? 라고 하면 뭐 동국대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동국대면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이 199개가 있거든요. 동국대면 순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매기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상위 한 15개 안에 드는데 그거를 인서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정해진 건 없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인서울 대학은 저는 마음대로 그냥 세종대 정도로 잡았거든요. 세종대, 당국대, 한양대, 에리카 이 정도를 그냥 인서울의 기준으로 봤는데 그래서 제가 80% 정도 되면 인서울을 갈 수 있다고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해도 되나 안 되나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냥 고3 학생들 재수 삼수를 빼고 중복 합격자를 뺀 그런 자료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안 해온 이유가 뭐냐면 준비를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우선고 아이들이 공부를 그래도 조금 잘하는 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동국대 정도 수능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와도 동국대를 안 씁니다. 그냥 동국대보다 훨씬 더 높은 대학을 쓴 다음에 그냥 재수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진짜로 지원을 했으면 입시 결과가 훨씬 더 좋게 나왔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그냥 지원조차 안 해버리고 그냥 질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 결과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공개를 하면 더 왜곡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고3 학생들 수능 100분위, 정시 100분위라고 써놨네요. 수능 100분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재수 3수를 다 뺀 그냥 작년 고3 학생들의 자료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100분위 95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스카이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학생이 정시로만 갔을 때 몇 명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그죠, 4명. 재수 3수 다 빼고 작년에 그냥 고3 학생들 순수하게 4명이나 정시로 그냥 스카이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100분위가 9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경희대 정도 이상.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16명이죠. 100분위 85 이상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했었죠? 국민대, 숭실대 이상. 여기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냐면 25명이죠. 100분위가 80% 이상이면 제가 정한 기준으로 인서울 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서울 정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나왔냐면 45명이 나왔는데 전체 인원이 302명 중에서 45명이 그러니까 우선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시로는 전혀 하지 않고 모두 다 정시로만 적절하게 지원을 했을 때 45명이 인서울을 할 수 있었다는 수치인데 그럼 학생들이 정말 재수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지원을 했다면 우리 학교가 지금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5대 3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수시로 한 25명 정도 더 합격했다고 가정하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올해 안에 꼭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원했을 때 3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재수를 하지 않고 인서울에 갈 수 있었다는 그런 통계를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순수하게 고3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보여드리기 좀 그렇고 이게 조금 더 정확한 자료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마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 학교는 아마 없긴 할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고등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제가 뒷장에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형별 합격 인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대 35 정도 되고요. 수시 정시. 이 수시 정시도 그냥 일반고에서 정시로 조금 잘 간다고 하는 고등학교가 한 5대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꼭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수시로 조금 많이 가는 학교는 수시로 많이 간다는 거는 뭐 활동이 좋고 뭐 이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모의고사 점수가 조금 안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로 조금 잘 가는 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높다고 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5대 5만 대도 그냥 일반고에서 굉장히 잘 가는 수치인데 67%가 정시로 간 거는 사실 우선고 역사상 아마 작년이 가장 많은 수치이긴 할 거예요. 근데 67%가 그냥 평범한 일반고에서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는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작년 제가 이거는 대학교에서 거의 공개를 안 하거든요.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학교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막 얻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인데 어렵게 구한 자료가 5개밖에 못 구했습니다. 보시면 정시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에요. 지금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이 50만 명인데요. 그 중에서 재수생이 15만 명이거든요. 그 재수생 학생들이 보통 입시에 실패를 한 학생들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목표를 갖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재수생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거든요. 보시면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재수생의 비율이 뭐 60%에서 7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서영곤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제가 겨우겨우 막 찾아가지고 한양대 에리크까지 가져왔는데요. 한양대 에리카도 마찬가지죠. 정시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70%입니다. 70%.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의 수능 점수를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이만큼 다 가져가고 나면 재학생의 가져갈 몫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근데 거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걸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준비해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재수생의 비율을 보시니까.
사실 이 재수생의 비율이 원래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의치한 학습 때문에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재수생의 인원은 최대고요. 비율로는 수능이 생긴 이후로 세 번째로 재수생의 비율이 높은 해래요. 근데 아마 내년에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전형별 특징인데요. 제가 갑자기 또 입지 설명회로 왔는데 대입 전형별 특징을 조금 이해하셔야. 근데 보시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이렇게 되고 우선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제 수능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가 수능을 잘 본다라고 하면 정시도 간다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수능 점수가 수시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그냥 내신 순으로 선발을 하는 거고요. 내신 순으로 선발했을 때 대학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얘가 공부를 잘해서 내신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학교가 조금 공부를 못하는 학교여서 내신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의 4과목을 보니까 잘 본 3개의 과목의 등급합이 7, 8 이렇게. 조금 의치한 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가 가장 센 거는 교과 전형 중에서 한 3합 7 정도가 제일 세거든요. 3합 7이면 3등급 2개, 1등급 하나, 2등급 2개, 3등급 하나 이 정도인데요. 2등급, 3등급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15만 명의 재수생이랑 같이 보는 그 수능에서 2등급, 3등급 받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99% 일반고가 합격하는데요. 아마 거의 100%일 겁니다. 자소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지원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수시 중에서 종합전형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학종. 생활기록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생활기록부 안에는 당연히 내신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 활동도 보고 내신도 포함을 시켜서 보통 평가를 합니다.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도 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일반고의 비율이 70%고요. 자사고 특목고의 비율이 30% 정도 되는데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거의 50%까지 가기도 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생활기록부는 반영하지 않는데요. 서울대만 지금 하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수시 정시의 비율인데요. 이제 신문 같은데 이제 기사 같은데 보면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8대2라고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까지 우리가 대학을 가진 않잖아요. 수도권으로 좁히면 수시가 줄어들고 정시가 올라가고 서울권까지 하면 수시가 더 올라가고 수시가 더 내려가고 정시가 더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은 말 그대로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에요.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세종대까지를 인서울이라고 치면 아마 수시가 60%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고요. 정시는 40%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의 비율이 더 높다고 가정해도 그래도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많이 선발하긴 하죠. 대입의 흐름인데요. 대입의 흐름을 제가 설명드리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긴 한데 그 중에서 그냥 수능이 더 중요해졌다. 요거 하나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전형별로 수능을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제가 동그라미 X 세모로 가지고 왔는데요. 동그라미를 반영한다는 뜻이고요. X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세모는 전형을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종합전형을 지금 세모라고 적어놨는데요. 서울대는 종합전형을 2개 운영합니다. 근데 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요. 다른 한 전형은 요구하지 않아서 세모라고 해놨습니다. 보시면 제가 교과 전형은 대학교에서 조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정한다고 했는데 최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설정했네요. 서울대는 아예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미선발이라고 적어놨고요. 제가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활동도 보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잘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성대랑 서강대는 요구하지 않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세모도 그냥 요구한다라고 가정하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을 뽑을 때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그냥 이제 자연계는 수학 문제 풀고 인문계는 글쓰기 논술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역시 믿기 좀 힘들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통 요구하는 편이고요. 정시는 당연히 100% 수능 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서울대학교가 세모고 고려대학교가 세모기는 한데 저 세모에서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하나는 없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없는 그 전형은 굉장히 어려운 면접을 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그 면접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정도로. 고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수능 최저가 있고 하나는 수능 최저가 없지만 그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전형은 차라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면접을 봐요. 그래서 제가 세모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 세모는 서울대랑 고대 종합전형은 그냥 동그라미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시로 6장을 쓰는데 6장을 쓸 때 서울대랑 연세대랑 고려대만 대학별로 하나만 쓸 수 있어요. 하나만. 근데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부터는 예를 들어서 한양대는 교과전형으로 하나 쓰고 종합전형으로 하나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6장을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장 위에 쓸 수 있는 대학이 어디죠? 아까 서울대랑 고대는 차라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제외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가장 높게 쓸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어디가 됐어요? 대답이 아니죠? 어디? 한양대죠, 한양대. 아까 전에 한양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가 설명 잘 못하고 있나요? 네. 여기 지금 서울대랑 고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면접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보통의 학생들이 그 전형을 쓰기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가 안 되는 학생들은 가장 높게 쓸 수 있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해놓은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색칠해놓은 대학들이 현재 고위 기준으로 새롭게 생긴 대학이에요. 원래 연대는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한양대는 수시를 만든 이후로 단 한 번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다가 이번에 고위 기준을 처음 만들었어요. 종합전형에서 만들고. 그러면 원래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연대도 쓰고 한양대 교과도 쓰고 한양대 종합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장 위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제 한양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6장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양대를 쓴 다음에 성균관대를 쓰고 서강대를 쓰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중앙대를 쓰고 남학생이면 이대도 못 쓰고 경희대까지 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디서부터 쓸 수 있어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부터 쓸 수 있죠. 서울대 한 장, 연세대 한 장, 고려대 한 장. 제가 서영고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2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한양대 2장 쓰고 성균관대 1장 쓰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6장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쓰면 성균관대까지 쓰면 되는데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성대랑 한양대랑 똑같다고 가정하면 수능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마지노선이 성대가 되는 거고요.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일 위로 쓸 수 있는 게 성균관대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경희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실제로 더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우리가 정확하게 붙는다 못 붙는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경희대가 아니라 건대, 동국대까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연대나 한양대를 쓸 수 있었었는데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연대, 한양대 마저도 쓸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수시로 가려고 해도 수능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해졌고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6대 4인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신과 수능에 대한 비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학이 조금 낮아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조금 적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이 보이긴 하죠. 조금 내려가면 종합전형에서는 실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별로 요구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내려와도 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부 다 요구하고 있긴 하죠. 의차학수 정말 요즘 의대를 가려고 뭐 서울대는 뭐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죠? 서울대 들어가도 자퇴하고 요즘은 뭐 약대 가서도 자퇴한대요. 의대 가려고. 의대 가려고 자퇴한대요. 더 좋은 의대 가려고. 이 정도면 거의 약간 뭐 자존심 싸움 같기도 하고. 제가 의차학수에서 정시는 당연히 수능을 반영하고요. 수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걸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의대가 총 39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거를 써놨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건 너무 많아서 수능 최저가 없는 게 교과전형에서 단 한 대학뿐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저 대학은 입결이 어떻게 될까요? 1.0이겠죠. 네. 종합전형에는 11개 빼고 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치대는 더 심합니다.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종합전형은 2개, 한의대 0개, 2개, 수의대도 0개,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차학수를 조금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뭐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의차학수를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능 등급을 맞춰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한번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인하대 교과전형에서 의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계는 국영수탐 4개 중에서 2개 합이 5등급. 2개 합이 5등급이면 뭐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정도죠?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의대만 특별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놨어요. 어떻게 적용해놨냐면, 국영수탐 중 3개 1등급. 3개 1등급. 이거 어떻게 맞추죠? 울산대 종합전형인데요. 울산대 종합전형은 다른 과는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데 의대만 별도로 설정해놨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국수, 영탐 4개 중에서 3합 4. 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인간적이긴 한데 3합 4면 1등급 2개, 2등급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의대도 수시는 보통 재학생들이 많이 가는데요. 의대 수시는 수시여도 재수 3수생이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고3 때 이런 수능 등급을 맞기는 정말 힘들겠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열심히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앞으로는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인데요. 이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제가 빠르게 지나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여기에다가는 제가 아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여기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되고, 제가 아는 프로그램만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 학교 프로그램 중에서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가 있는데요. 뭐 시사토론회, 수학과정을 발표회, 수학 도서 탐구 발표회. 제가 수학 교사라서 수학만 이렇게 좀 많이 넣어놨는데, 시사토론회인데 작년에 제가 이거 구경 갔었는데요. 애들 정말 토론 살벌하게 하더라고요. 애들이랑 정말 말싸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탐구 결과물 발표회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행사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입시를 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좀 이게 막 3-4달 동안 아이들이 막 보고서를 20장씩 쓰고, 요 자리에서 학생들이 꽉 찬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1인당? 한 5분 정도 정말 다 외워가지고 발표를 하는 자리인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한 거에 비해서 사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까지 잘 적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입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받으신 타임이라고 적혀있나요? 그 타임이라고 적혀있는 책자에 보시면, 저도 이걸 한 3일 전에 받아가지고 이걸 그냥 대충 쓱쓱 넘기면서 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교생 선생님들 인터뷰가 있고 의대랑 카이스트 간 선배들의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의 활동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다 이 활동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입시적인 측면에서 이 활동이 참 가성비가 떨어져서 조금 별론데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조금 후회했는데요. 아이들이 대입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만 같은 행사입니다. 제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건데요. 책 하나 읽고 간단하게 발표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 참여 하나, 앞에 것 참여 하나 생기고는 비슷하게 써집니다. 근데 노력하는 정도는 엄청나게 차이 나긴 하지만, 근데 아마 얘는 생기부를 채우는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긴 하지만 졸업하고 나면 내가 그거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가 총 몇 개죠? 29개, 45개 정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에 가입해야 된다. 뭐 많이 들어보셨나요? 웬만하면 나의 진로에 맞는 동아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동아리 선택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출 동아리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메타버스 동아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사분이 와서 막 10번씩 특강을 하고 그러신데요. 요즘 뭐 메타버스,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모여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위챗 학습 인기가 많죠. 그래서 거기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고요. 창의미술 동아리인데 여기 보시면 미술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더라고요. 군인경찰 동아리인데요. 제가 맡고 있는 동아리라서 넘어갔습니다. 감독관인데요. 인문계학, 제가 계속 의찬학수 얘기만 하는데,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미디어학과죠. 그래서 미디어학과 가고 싶은 학생들, 아니면 뭐 방송 좋아하는 학생들이 여기 지금 촬영 오고 있는 학생 방송반인가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특색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학교에는 잘 없을 것 같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은 활동들 2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수능 감독 전략팀, 아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죠? EDP? 네, 얼리버드 프로젝트. 네. 수능 감독 전략팀 얼리버드 프로젝트인데요. 아침 일찍 정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등교해서 수능이랑 내신 공부를 하는 건데요. 과목별로 뭐 수학 2번, 국어 2번, 영어 1번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학생들이
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진행을 하고 멘토 멘티를 이뤄서 학습을 하는데요. 조금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멘티를 신청해서 배우고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은 가르쳐주면서 또 한 번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 장소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요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러닝센터인데요. 3, 4층에 수요 특강인데요. 우리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보통 우리가 7교시까지 하잖아요. 7교시까지 우리가 5일을 하면 총 35시간의 어떤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35시간은 아니고 원래는 34시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요일은 7교시까지 하지 않고 6교시까지만 하고 끝났는데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제 뭐 이동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시간을 더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2시간을 뺐습니다. 2시간을 빼면 32시간이 되죠.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우선권은 금요일은 6교시까지만 하고 수요일은 5교시까지만 합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부모님들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학생들 뭐 자유롭게 뭐 도서관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체육관 가서 체육을 하기도 하고 뭐 자유롭게 학생들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뭐 수요 특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5교시 이후에 지금은 1학년 학생들만 일찍 하교하거든요.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후년도에는 3학년까지 이렇게 일찍 끝나는데요. 일찍 끝나는 학생들 중에서 자유롭게 관계성 없이 이런 진로 특강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보통 학교 수업에서는 조금 듣기 힘들었던 뭐 프로파일링, 뭐 로봇,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정말 전문 강사분들을 고가에 모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학년부에서 이렇게 추진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주도학습 중증학교라는 말은 없긴 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습공간이 저는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밑에 3, 4층 러닝센터인데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왜 스터디 카페 가죠? 여기 사면 되죠. 그죠? 너무 좋죠. 여기서 자율학습 공간인데요. 뭐 수업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이제 학생들이 요즘 막 얽매여서 공부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조금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어떤 취향에 맞게 이렇게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설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자습을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을 조금 이제 약간 여기는 타이트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공간은 약간 조금 안 좋긴 하죠. 근데 1, 2학년 이제 소수 한 30명, 20명 정도만 모아놓고 이제 자습을 많이 참여하는 학생들만 따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있는 자습 공간이고요. 3학년은 또 별도로 운영합니다. 같이 하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습 공간들 말고도 뭐 진로 인성 예체능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냥 정말 일부만 가지고 왔고요. 1학년 수련회, 2학년 수학여행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 다른 학교의 사람들을 보면 수련회나 수학여행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수련회나 수학여행도 우선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직업체험, 대학 탐방인데 직업체험, 대학 탐방, 직업체험을 학생들이 각자 그냥 어떤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고 대학 탐방은 진짜 그냥 대학에 가서 캠퍼스 투어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원래 꿈이 교사였대요. 교사였는데 서울대를 대학 탐방으로 갔는데 서울대 대학 탐방을 가가지고 흰 가운을 입은 치과 교수를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기가 진로를 바꿨대요. 저는 대학 탐방 그냥 뭐 애들 하루 노는 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학생들이 진로를 바꾸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학년 진로 콘서트도 하고 청소년 감동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일본이랑 제주도 중에서 탑 1로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 해외까지 가고 그런 학교들이 코로나 전에 막 생겼다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외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 탐방이랑 직업 탐방이고요. 감독 캠프는 이게 애들이 커가면서 막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막 대화 안 하고 막 그러죠.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짝짝꿍도 하고 엄마 아빠 발도 씻겨주고 호흡도 하고 막 그런 우글거리는 행사인데 실제로 하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뭐 데이트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학생들 이런 거 참여하고 나면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체능 프로그램인데요. 예체능 프로그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회도 하고요. 배드민턴 축제, 체육대회, 미술과 관련된 행사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했던 행사인데요. 여기
학교 앞에 밤에 이렇게 조명 살짝 이렇게 켜놓고 학생들이 연주하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밤에 한번 들어봤는데 다음에 배드민턴 축제 주말입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밥 빨리 먹고 가서 이렇게 배드민턴 치는 모습들을 보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잘 웃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밝은 모습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미술에서 스크래치 아트 전시회, 드로잉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조금 빠르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빠르게 넘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3년도인데 우리는 대학을 4년 뒤에 가죠. 4년 뒤에 가니까 우리는 2027년 대입인데요. 2027년 대입이면 제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제 오른쪽 빨간색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지금 생활기록부의 반영이 다 미반영이죠. 미반영. 옛날에는 막 상장도 막 주고 했는데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뭐 대입이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 다음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글자 수가 줄어들었죠. 이미 다 줄어들었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성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예전에 저 2021 대입 시절에는 정말 수시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고등학교,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차이가 좀 컸어요. 근데 다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게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따라오진 않기 때문에 많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들이 이제 조금 평준화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렇게 학교 활동들이 다 다른 학교나 우리 학교나 다 비슷해졌으면 고등학교를 뭘 보고 선택해야 될까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선택해야죠. 수능을 얼마나 잘 보는지 그런 거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저는 정말 근데 우성고등학교가 수능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학교 활동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시 수능 성적이 좋다는 건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는 뭐 저런 활동한대 이런 활동한대 라고 하지만 결국 따져보면 쌤쌤이에요. 여기가 있는 거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는 거 저기는 없고 거의 다 쌤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이런 활동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학교의 분위기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정말 현명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능을 준비하지 않으면 수시로도 정말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는지 자습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죠. 사실 제가 위에다 적어놨는데 정말 기숙사 학생들이 정말 좋은 입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총 102명을 선발하는데요. 1, 2, 3학년 다 합쳐서고요. 신입생은 중학교 내신이랑 따로 선발고사를 봅니다. 2월 말쯤에. 그 다음에 재학생들은 끼마다 내신이랑 모의고사 점수를 적절히 섞어서 반영하고 있고요. 1층에는 그냥 로비고요. 2층에서 자습을 하고 3, 4, 5층에서 학생들이 지침을 합니다. 3일 1실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하거든요. 정말 불편하지만 정말 공부하기 좋습니다. 네. 왜 공부하기 좋냐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퇴사하고요. 학원은 수토일만 갈 수 있고요. 기숙사 비용은 23만원. 요 급식은 아침에도 학생들이 기숙사기 때문에 밥을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랑 보통 저녁을 기숙사 급식으로 먹어요. 그러면 하루에 기숙사 급식을 2끼 먹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다 합치면 또 어느 정도 조금 되긴 하죠. 근데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보시면 약간 좀 이거 뭐 약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생들이 지금 뭐 일과를 5시 10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4시 40분에 수업이 끝나면 종례하고 청소하고 한 기숙사에 들어오면 5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다가 5시 10분부터 그냥 이 스케줄대로 따라가요. 당장이라도 막 우리 애를 집어넣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실 것 같은데 이제 기숙사에 처음부터 있었던 학생들은 잘 못 느끼는데 중간에 기숙사에 들어간 학생들한테 다 물어보면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든데 공부 외에 할 게 없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기도 하고 근데 못 버티면 나가야죠. 못 버티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그냥 자습이라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선택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1시 30분까지 자습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으세요? 네, 11시 30분까지가 강제 자습이고요. 1시 30분까지 이런 막 강제적인 분위기 처음인가요?
그래서 기숙사도 고1 학생들은 가장 많이 퇴사를 하는 그 시기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이런 곳이다 했어. 퇴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기숙사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정독실의 모습인데 그냥 진짜 그 딱 의자랑 책상밖에 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어디 자리를 선호할까요? 네.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네. 다들 호실인데요. 보시면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 정도까지. 그 시설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근데 저 공간에서 내가 그 잠드는 순간을 제외하면 저 공간이 얼마 안 있어요. 11시 반까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12시간에 자야 되니까 스니커를 화장실 가니까 어차피 이 공간이 되게 좀 안 좋아 보여도 어차피 내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통 거기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시설에 어차피 뭐 바로 돌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설에 너무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로비 겸 여학생 컴퓨터실인데요. 네. 1층입니다. 1층. 학생들 뭐 인강도 들을 수 있긴 한데 요즘은 뭐 그런 컴퓨터로 인강 안 됐죠. 다 태블릿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다가 지겨울 때 잠깐 내려오는 장소인 것 같고요. 기숙사가 그냥 사실 자습만 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숙사에도 담임이 있습니다. 여기 일과 중에는 그 학급 담임이 있고 기숙사 오면 또 기숙사 학년별로 한 명씩 담임선생님들이 계셔서 주기적으로 상담도 해주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이게 폴터가 깨졌네요. 기숙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강을 하는데요. 국영수가 논술 NI 마지막에 요가도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서 요가 같은 것도 외부 강사 불러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새벽 2시까지 선택이에요, 선택. 빨리 들어와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기숙사 근데 그래도 좀 인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요. 수능 출정식 행사 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애들 이렇게 부장님이 데리고 애들 자전거 타고 휴일에 막 이렇게 놀러도 가시고 하시거든요. 체육대회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출정식 행사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끝나버렸네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설명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어서 질문 중에 우선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육과정 편제표를 설명드리고 사실 이 편제표를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다른 학교도 좀 고민 중이시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편제표가 다 있거든요. 제가 다른 학교 들어가서도 편제표 보실 수 있게 편제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제가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과학 중점학교나 미술 중점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과목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1년 전에 신청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3학년 2학기는 거의 없는 학기입니다. 자유학기거든요.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3학년 2학기는 정말 그냥 죽은 학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1학년을 빼고 나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생각하면 학기가 3개 학기밖에 안 되죠. 근데 뭐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우리가 과목들을 많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는 갖춰지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수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다루는 과목들은 다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넣고 그냥 규정상으로 음악미술은 10학점 이상, 뭐 체육은 매 학기, 그다음 뭐 교양 과목은 뭐 10제 16학기 이상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규정들을 다 맞추고 나면 뭐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서 보여지는 편제표에는 학교마다 편제표가 조금 많이 다르게 보이실 텐데 결국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나면 그게 그거예요. 만약에 근데 수능이 정말 없어진다라고 하면 편제표를 굉장히 자유롭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수능이 살아있는 한 이 교육과정 편제표는 그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편제표를 보시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되기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거일 거예요.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큰 틀에서 한 80% 이상 정도는 그 규정을 다 맞추다 보면 어차피
보이기는 조금 다르게 보여도 애들이 선택하는 거는 하고 나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단 편집을 보는 방법은요. 이게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막 4, 4, 3, 3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1학년 국어인데요. 이 국어라는 과목을 1학년 때 1학기에 4고 2학기에 4라는 뜻이 1학기에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2학기에도 일주일에 4시간. 문학은 국어 과목인데 2학년 때 배우는데 2학년 1학기 때 4시간. 독서도 2학년 2학기 때 일주일에 4시간. 3학년 때 엄매랑 화작을 둘 다 배우는 게 3학점이니까 일주일에 3시간, 일주일에 3시간. 3학년 2학기는 아무 의미 없는 학기이기 때문에 그냥 심화국어,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과목 그냥 5단으로 넘어왔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능 과목, 수원, 수투가 다 수능 과목이거든요. 수능 과목도 학생들에게 선택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다 강제로 배우게 나면 몇 개 없습니다. 수학 1학년 1학기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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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 조금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부분이 확통을 보통 다른 학교는 선택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인문계 학생들에게는 수능 과목이고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종합전형이나 노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배우게 하고 있긴 한데 장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화장이랑 엄매도 보통 선택을 많이 하게 하는데 화장이랑 엄매 둘 다 선택하게 하는 게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진짜 그냥 다 강제예요. 내 학교 조금씩 이렇게 배웁니다. 한국사는 꼭 해야 돼요. 1학년 때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 다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과 선택인데요. 선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학과 매체가 이제 국어, 영리문화읽기 영어, 기하, 수학. 그리고 세 개 중에서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자연계 학생들은 기하 많이 선택할 거고 인문계 학생들은 문학과 매체랑 영리문화읽기 중에서 많이 선택하겠죠. 근데 보면 기하는 수능 과목 중에 선택 과목이긴 한데 문학과 매체랑 영리문화읽기는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아닙니다. 네, 이것도 그냥 선택해서 들으면 되긴 하는데 이게 수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하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의미가 없게 합니다. 내가 이제 자연계로 와가지고 기하를 수능에서 이렇게 응시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논술 때문에 준비를 한다거나 따로 종합전형 때문에 들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학생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적당히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택일이 뭔가 다 강제로 배워가지고 조금 고교학년인데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다른 학교가 만약에 막 선택으로 돼 있어도 결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우선거랑 똑같을 겁니다. 여기도 택일 하나 정도 있긴 하네요. 뒤로 가면 택일이 조금 있긴 한데요. 1학년 때 배우는 건 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3학년 때 생활과 과학이랑 한국사 위에 택일이고요. 3학년 때 탐구가 이제 사회 세 과목, 한지, 세지, 생윤. 그다음에 과학은 물화생지 2. 어차피 이제 제가 3학년 걸 먼저 보여드리긴 했는데 과학은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8과목인데 그 8과목 전부 다 우선권을 깔아놨어요. 지금 제가 4과목만 보여드렸지만 다음 페이지에 2학년 때 과학도 4과목 배우거든요. 사회는 총 9과목인데 9과목 중에서 우선권은 8과목을 깔아놨어요. 한 과목이 좀 없긴 한데 9과목을 다 깔아놓는 학교는 별로 없긴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사회 3개 중에서 인문계 학생들은 보통 사회 3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따로 이제 2학년 때의 탐구 과목인데 탐구 과목에다가 여기 특이하게 이제 드로잉이랑 스포츠 경기 있죠. 이제 미술이나 체육 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기 과목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띄워놓긴 했는데 이게 2학년 때 사회 과목이 사회문화,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윤사 5과목. 그다음에 과학은 물화생지 원해서 4과목. 그래서 과학은 다 깔았고요. 사회는 9과목 중에서 8과목을 깐 상태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학년 때 수학이 좀 없어 보였었는데 위에 밑에 있습니다. 경제 수학이나 수학까지 당구목 미적분. 여기에다가 이제 육상이나 체육이나 미술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수학을 조금 등하시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이랑 미술 체육 중에서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필요 없는 학생들은 미술이나 체육 쪽을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요. 저렇게 중간에 이렇게 택이라는 게 있죠. 택이라는 게 있고 택이라는 게 없는 게 있죠. 택이라는 게 없는 거는 강제로 들어야 되는 거고 택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긴 한데 우선고 편집표를 보면 저 택이라는 글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긴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선택하고 나면 다 거기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끝났습니다.